신라왕조실록 신라천년 56인의 왕연대기.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왕국 신라의 심장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신라를 이끌었던 56명의 왕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신라의 건국 시조 혁거세부터 마지막 왕 경순왕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56인 군주의 파란만장한 연대기를 순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라의 첫 번째 시대 상대입니다. 박, 석, 김 세 가문이 교대로 왕위를 이으며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던 시기였죠. 그 위대한 서막은 일대 혁거세 거서관이 열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신화의 주인공이자 신라의 문을 연 건국 시조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2대 남의 차차홍은 나라를 방어했고 3대 유리 이사금은 육부체제를 정비하며 국가의 틀을 다졌습니다. 이때부터 입금이 많은 자, 즉 연장자가 왕이 되는 이사금 시대가 열립니다. 4대 탈의 이사금은 석씨 가문 최초의 왕이었으며 5대 파사 이사금과 6대 지마 이사금 대에는 가야, 백제 등 주변 국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7대 일성 이사금은 농업을 장려했고 8대 아달라 이사금은 백제와 다투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9대 버류 이사금, 10대 내해 이사금, 11대 조분 이사금, 12대 첨해 이사금 시기까지 신라는 꾸준히 주변의 소국들을 정벌하고 외침을 막아내며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대 미추 이사금이 즉위하며 신라 천년 역사의 주역 김씨 왕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의 뒤를 14대 유래 이사금, 15대 기림 이사금, 16대 흐레 이사금이 이었습니다. 진정한 김씨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군주는 바로 17대 내물 마립간입니다. 그는 왕을 의미하는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며 강력한 세습 왕조를 열었습니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한 사건은 그의 시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후 18대 실성 마립간의 짧은 재위를 거쳐 19대 눌지 마립간은 고구려의 볼모로 간 동생들을 구출한 박재상의 일화로 유명하며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했습니다. 20대 자비 마립간, 21대 소지 마립간 시기에는 고구려의 압박을 막아내고 행정제도를 정비하며 국력을 다졌습니다. 이제 신라 상대의 하이라이트 G-법-진 라인이 등장합니다. 22대 지증왕 신라라는 국호와 왕 칭호를 확정하고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23대 버풍왕 율령 반포, 불교 공인, 금관가야, 정복 등 국가 시스템을 혁신한 위대한 군주입니다. 24대 진흥왕 화랑도를 앞세워 신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정복 군주로 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25대 진지왕은 화백회의에 의해 폐위되었고 그의 조카인 26대 진평왕이 53년의 긴 재위 기간 동안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사 최초의 여왕들이 등장합니다. 27대 선덕여왕은 첨성대와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고 28대 진덕여왕은 나당 동맹을 체결하며 삼국 통일의 발판을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대의 28명 왕들이었습니다. 이제 신라의 최전성기 중대입니다.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이으며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시대입니다. 그 문을 연 29대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탁월한 외교력으로 나당 동맹을 이끌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30대 문무왕은 고구려마저 정복하고 배신한 당나라까지 몰아내며 마침내 삼국 통일을 완성한 위대한 왕입니다. 통일 직후 31대 신문왕은 귀족 반란을 진압하고 국학을 설립하는 등 강력한 개혁으로 전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 뒤를 32대 효소왕과 33대 성덕왕이 이었습니다. 특히 성덕왕은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정전을 지급하며 안정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34대 효성왕의 짧은 재위 후 35대 경덕왕 때 신라의 문화는 절정에 달합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이 바로 그의 시대에 만들어졌죠. 하지만 36대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귀족 반란으로 피살되면서 8명의 왕으로 이어진 중대에 강력했던 왕권은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신라의 마지막 시대 하대입니다. 155년간 무려 20명의 왕이 즉위할 만큼 극심한 혼란과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37대 선덕왕으로 하대가 시작되고 38대 원성왕이 독서 삼풍과를 실시했으나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39대 소성왕과 40대 애장왕, 그리고 그를 시해하고 왕이 된 41대 헌덕왕을 거치며 왕위 다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42대 흥덕왕 때 해상왕 장보고가 등장해 잠시 국제무역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43대 희강왕, 44대 민해왕, 45대 신무왕은 모두 반란으로 즉위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등 1년, 2년짜리 왕들이 속출했습니다. 46대 문성왕이 장보고를 제거하며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47대 헌안왕에 이어 48대 경문왕, 49대 헌강왕, 50대 정강왕을 거치며 신라의 구구는 서서히 기울어 갑니다. 마침내 51대 진성여왕 때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터져나오고 견훤과 궁예가 등장하며 세상은 다시 후삼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52대 효공왕 시절 신라의 영토는 경주 주변으로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혜왕은 고려, 후백제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포석정에서 연애를 즐기던 경혜왕이 견훤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하며 신라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56대 경순왕. 그는 이미 기울어버린 나라를 보며 피를 흘리는 대신 백성을 위해 나라를 고려의 왕건에게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로써 천년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알에서 시작해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 조용히 사라져간 나라 신라. 제1대 혁거세부터 56대 경순왕까지 오늘 우리는 신라의 모든 왕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영광과 좌절,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라 56인의 왕, 그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